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만 오면 배수장 가동 문제로 다투는 두 이웃 마을이 있습니다. 한쪽은 배수장을 가동하라고, 다른 한쪽은 가동하지 말라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개천문학제 시 당선작이 당선 발표 1시간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구치소를 현재 장소에 지을지 다른 곳에 옮겨 지을지를 결정할 거창 군민 주민투표를 앞두고 오늘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겨울 스포츠에 꽂힌 농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개막전을 하루 앞둔 창원 LG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비가 오면 배수장 가동 문제로 다툼을 하는 이웃 마을이 있습니다. 한쪽에선 배수장을 가동하라고 하고 다른 마을에선 가동을 막고 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창녕군 유어면의 한 마을. 배수장을 뒤늦게 가동해 농작물이 침수됐다며 농민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그것도 낮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작동을 안 시키고 밤 10시가 넘어서 작동을 시키는 바람에 물이 배수가 안 돼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마을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또 다른 마을 역시 태풍 때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배수장을 가동했기 때문에 침수가 된 거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칩니다. 젖자서 물로 퍼면은 물이 전혀 지금 배수가 안 되거든요. 물이 빠져주질 않아요. 두 마을에서 나온 물은 Y자 형태로 하나의 하천으로 합쳐져 낙동강으로 흘러듭니다. 배수장은 저지대인 왼쪽 마을에 있는데 비가 올 때 배수장을 가동하면 왼쪽 마을의 물은 빠지는 대신 합류 지점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역류해 오른쪽 마을이 침수됩니다. 반대로 배수장을 가동하지 않으면 오른쪽 마을은 자연스레 배수가 되지만 저지대인 왼쪽 마을은 침수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해당 지역은 경사가 거의 없어 유속이 느린 데다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배수장 가동을 놓고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배수장을 추가 설치하고 합류되는 하천 폭을 확장해야 하는데 예산과 관리의 문제 등으로 행정기관에선 수십 년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배수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또 한 가지 이건 짓고 나면 향후 유지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군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대책이 바로 써야 됩니까? 관리 그 주체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공사에서 조치를 할 건지 그 내용을 한번 봐야 알지. 행정기관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좋던 이웃 마을이 비만 오면 갈등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잇단 가운데 경상남도와 각 시군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농경지 침수 지역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약을 살포했고 창원시는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입은 북면 현도와 오곡마을 주택가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배수 작업과 토사 제거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침수 등 태풍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684건에 달합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임시 휴장했던 지역 축제장이 오늘 재개장했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장의 수상등은 어제부터 재설치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다만 워터라이팅 쇼는 정비가 필요해 일부 프로그램 운영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태풍으로 지난 2일과 3일 휴장했던 산청 한방약초 축제장도 오늘 재개장했으며 지리산과 가야산 국립공원도 오늘부터 탐방로 전 구간을 개방했습니다. 다만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소매물도와 비진도 탐방로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의 문학 부문인 개천문학제의 시 당선작이 1시간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개천문학제 주관단체인 진주문인협회는 일반부 시 당선작으로 김희근 씨의 연륜을 게재했습니다. 당선작과 가작 각 한 명씩 수상자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여 분 만에 상황은 돌변합니다. 협회 측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씨의 순위가 원래 3위인데 1위로 잘못 안내했다고 통보했습니다.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김희근 씨가 홈페이지에 올려진 자신의 작품에 오탈자가 많다며 수정을 요구하기 전까지 협회는 순위와 수상자가 잘못 게시된 것조차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오타를 교정해달라는 요청이 많고, 그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순간에 이게 잘못 올렸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하게 된 거죠. 이후 홈페이지에는 수상자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 순위도 수정돼 올라왔습니다. 김희근 씨는 관련 과정을 보면 수상 내정자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선자가 이미 별도로 준비가 돼 있어서 그것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가장만 뽑는 거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도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협회 회장은 자신이 수상자를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준 사람이 제가 배달 사고를 낸 거는 저거. 네, 그래서 저의 100% 잘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천예술제는 올해 일부 경연의 시상 품격을 높이고 다른 지역 경선도 도입하는 등 전국 최고의 지방예술제라는 명성 회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시간 만에 수상자가 번복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며 개천예술제의 제 이름 찾기에 오점을 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한편 제69회 개천예술제의 개제식이 오늘 임진대첩 개사순위단합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33개 팀 3천여 명이 참여하는 가장행렬 경진대회는 진주성을 출발해 인사광장, 중앙광장, 진주중학교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가장행렬에는 주 독일문화원의 멀티컬처 등 해외팀과 지난 1953년 영남예술제 수상자였던 제주 오현고 관악대가 출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창 지역의 오랜 갈등거리인 구치소 문제의 해법을 결정할 주민투표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TV토론회가 오늘 MBC 경남 창원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MBC를 통해 생방송됐는데 양측의 주장을 이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거창구치소의 현재 장소 추진이냐 거창 내 이전이냐 양측의 견해는 분명했습니다. 거창군 이래 최대 대형 사업인 구치소 이전이라는 반대에 발목이 잡혀 거창 군정이 제자리에서 맴돌아 발전이 지체되고 교도소를 유치하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면 교도소가 4개나 되는 청송은 왜 8만 대 인구가 2만 6천 명까지 떨어졌을까요? 구치소를 어디에 지어야 지역 발전에 유리한지에 대한 주장도 팽팽했습니다. 교도소는 어차피 거창에 지어야 하니 그것을 외곽으로 빼고 거기에 우리가 가져온 큰 병화 하나와 큰 연수원을 지읍시다. 1242억이나 투입되는 거창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 거창의 새로운 빅 뉴델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창구치소가 오랜 갈등거리였던 만큼 시종일관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의 시행자인 법무부는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든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랜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거창구치소 주민투표의 사전투표는 오는 11일과 12일, 본투표와 개표는 16일 치러집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겨울 스포츠에 꽂힌 농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구도시 창원 팬들의 마음을 다시 설레게 하고 있는데요. 개막전을 하루 앞둔 창원 LG 선수들을 이재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시즌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창원을 노란 물결로 물들였던 창원 LG 세이커스. 개막전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훈련이 한창입니다. 이번 시즌 창원 LG는 키 2m가 넘는 캐디 라렌과 버논 맥클린을 용병으로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높이에서 안정감이 있고 빠른 농구에 적합한 빅맨이라는 평가를 받아 최고의 가드로 손꼽히는 김실애 선수와의 시너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주장을 맡은 강병현 선수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농구로 박진감 넘치는 공격 농구를 약속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스피디하고 빠른 농구 그리고
외곽에서 과감하게 언제든지 찬스가 나면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농구를 할 것 같습니다. 창원 LG에 새롭게 합류한 김동량과 정희재, 박병우 선수도 농구도시 창원 팬들 앞에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농구 열기가 굉장히 좋고 뜨겁고 인기가 많은데 그에 걸맞게 저희 선수들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프로농구는 내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막바지 훈련에 한창인 창원 LG 선수들은 바로 내일 오후 5시 바로 이곳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서울 삼성을 불러들여 이번 시즌 첫 경기를 팬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올해로 100회째를 맞는 전국체전이 오늘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경남에선 47개 종목에 모두 1,746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19년 연속 상위권 달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남은 지난해 전북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선 금 72개, 은 54개, 동 105개로 종합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국제대학교의 교수노조가 설립됐습니다. 전국교수노조 한국국제대 지회는 최근 창립 총회를 열어 공영형 사립대 추진, 민주적 총장 직선제 도입을 비롯해 대학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박지군 지회장은 출범 선언문에서 그동안 사학 비리와 재단의 교권 탄압,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앞으로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정상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 인근 연안에서 독성을 가진 파란고리 문어가 발견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남해군 미조면 남쪽 0.5km 해상에서 선상 낚시를 하던 도중 파란고리 문어를 잡았다는 신고를 받아 문어를 수거해 독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발견된 문어는 길이 10cm, 무게는 약 20g으로 침샘의 보거독으로 알려진 테트로도톡신을 품고 있어 맨손으로 만지다 물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운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양식업 피해의 국감자료 분석에 따르면 고수온 피해는 867억 원이었으며 저수온은 115억 원, 적조 한파 등은 56억 원 등에 그쳤습니다. 경남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